이번 시간에는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으로 시작되는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의 대전환과 이것이 조선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 1월 12일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의 시척에 중점을 두는 중화학공업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로 시작하는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하였습니다. 1970년대 국가주도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시작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조선산업이 중화학공업화 정책 하에 핵심 육성 산업 분야에 들어갑니다. 현대중공업이 유럽과 일본에서 차관 및 기술을 도입하여 거대 조선소를 건설하고 20만 톤이 넘는 거대 수출용 유조선을 건조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 효과가 큰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 육성에 가장 적합한 산업 분야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의 중화학공업화 선언 내용은 1980년대 초에 우리가 1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체 수출 상품 중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이 50%를 훨씬 넘게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금부터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서 이 분야의 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 조선산업을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육성의 구체적 방법으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같은 대형 조선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것임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조선소는 물론 대한조선공사가 추진하는 100만 톤급 옥포조선소입니다. 전 시간에 갑자기 부정적이던 정부 기류가 바뀌고 옥포조선소 건설 승인으로 국면이 전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하기 전에 관련된 준비가 정부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산업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중화학공업화 정책하에 개별 산업별 육성 계획은 대한조선공사의 옥포조선소 건설 관련 정부 교섭이 성과 없이 끝나던 1972년 11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하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한 6대 산업에 대한 계획서 시안입니다. 6대 산업은 기계, 전자, 비철금속,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조선이었습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의 회고에 따르면 이 중 조선산업에 대한 육성계획 시안은 12월에 기계 및 석유화학과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973년 1월까지 완료됩니다. 조선산업 육성의 핵심 내용은 대한조선공사가 염원하는 100만 톤급 수출용 유조선 전문 조선사인 옥포조선소 건설과 현대중공업 역시 100만 톤급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는 연두기자회견에서 울산조선소와 같은 대형 조선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것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 1972년 12월 작성된 조선산업 육성계획 시안을 토대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화학공업화 선언 직전 정부가 구상한 조선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 정보가 언론에 살짝 흘러나오기도 하였습니다. 1972년 12월 19일자 동아일보는 대한조선공사가 100만 톤급 조선소를 건설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아일보는 대한조선공사가 거제도 옥포에 건설하는 조선소가 미국 차관 등 외자 1억 달러를 들여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최대선 건조 능력 100만 톤, 30만 톤 2척 동시 건조가 가능한 연간 200만 톤의 건조 능력을 가진 조선소로 소개하였습니다. 외자 5천만 달러를 들여 당시 건설 중이던 현대중공업보다 큰 규모의 조선소라는 부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 외에도 극동건설의 30만 톤급 조선소 건설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극동건설의 조선소 건설 계획은 경남 삼천포에
공사비 약 8천만 달러를 들여 30만 톤급 선박 5척에서 6척을 건조하여 전량 수출한다는 목표 아래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량 수출하는 30만 톤급 선박은 당연히 대형 유조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간 5척에서 6척 건조는 현대중공업의 당시 시점의 규모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 선언문에 직접 넣어서 얘기할 만큼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 육성의 핵심 산업으로 조선산업을 인식하게 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신속한 중화학공업화와 이를 통한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라는 정부 슬로건에 잘 어울리는 사업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선을 포함한 6대 산업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겠다는 박정희 정권의 의지가 강했음은 이를 추진하는 기구로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가 그것입니다. 중화학공업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책 추진의 모든 권한도 별도로 만들어진 이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에 주어졌습니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그간 포항제철 건설 및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던 경제기획원의 권한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조직으로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가 실무기관으로 위원회 산하에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 기획단을 두어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지휘권을 주었습니다.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화 추진의 컨트롤 타워였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구성을 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관계장관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간 경제기획원이 개별 산업정책까지 직접 관여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상공부 출신 관료들이 주도하였습니다. 주요 권한은 중화학공업화의 종합계획, 입지계획, 부분별 추진계획, 지원계획 추진 현황 등의 검토와 결정, 확인 등 사실상 중화학공업 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이었습니다. 1973년 박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모든 중화학공업과 관련 정책은 이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음은 위원장이 총리였지만 관련 초창기 회의의 대부분은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였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으로 시작되는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의 대전환과 이것이 조선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중화학공업화로의 정책 전환이 조선산업에서는 애초 건설의 유보적인 정부의 입장을 극적으로 바꾸어 대한조선공사의 옥포조선소 건설을 확정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극적으로 반전된 옥포조선소 건설 사업의 이후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조선산업의 육성정책이 한층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진척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